오늘 단식 전 어제는요 외연 확대 측면인 것 같습니다.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요 그 당에서 공모한 그 청년들 30명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청년 정책 비전 공감단이라는 이제 청년들하고 마주쳤는데 황 대표가요. 한 참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자신은 수줍은 샤이 보수가 아닌 쉐임 보수다. 즉 창피한 보수다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. 이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들어보면 뼈아픈 발언인 것 같고요. 또 이 연 시간이 평일 오후 2시였다고 그래요. 그랬더니 한 또 참가자가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,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라자면 이거 사실 혼란성인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김세연 의원이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급 1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여기서 비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느낌이거든요. 네. 자,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하면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라는 거예요. 그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러니까 중요하게 실마리가 되는 게 이런 어떤 당의 정책, 노선 이런 거창한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태, 보여지는 모습, 거기서 어떤 느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느낌 이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왜 평일 2시에 잡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건 정책 노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. 문제는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노땅 정당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. 꼰대 이미지, 웰빙 이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젊은 층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중요한 것은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거리감 내지 어떤 폐쇄성 이것들을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여줘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오히려 그걸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. 이런 점에서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다 자유한국당은. 그런 점에서 어쩌면 문화혁신부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일상혁신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문재인 정부 규탄을 백날 외쳐봤자 20대 끌어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. 뭐 조금 비판받을 소지는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. 지난번에도 왜 그 황 대표가 그 여대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저 대화하다가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다가 자기 아들 스펙 문제 얘기해서 그때 또 큰 논란이 됐었죠.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눈높이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. 공감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. 젊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고충이 뭔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무릎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잖아요. 저 어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공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좀 드러났고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기획을 할 거면 그래도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제 청년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 행보 메시지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. 근데 뭐 듣기 위해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으나 뭐 대안을 내놓은 게 없잖아요.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한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근데 어제 국민과에 대해서 대통령도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대안을 내놓은 건 없다. 뭐 자신 있다. 뭐 잘 되고 있다는 식의 얘기만 했지.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의 말하자면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청년 문제의 어떤 문제를 그래도 들었으면 우리로서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 정도는 내놔야 그게 어우러져서 총체적인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연출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는 좀 뼈아픈 소리 들을 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어제 이제 황 대표가 이제 청년 친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말할 시간이 없어서 적당한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떴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비판의 빌미가 됐을까요? 또 아니 홍준표 전 대표는 항상 나오는 걸까요? 뭐 홍 전 대표는 최근 일어난 야당의 헛발질이라고 그랬어요. 또 비판했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한번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할게요. 어떤 젊은이가 그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. 근데 그 어르신이 딱 인상을 완전히 딱 굳은 상태에서 탁 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아무 얘기 않고 끙 하고 있다가 대답은 나중에 함세하고 돌아가면 그 젊은이가 뭘 느끼겠습니까?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. 표정 보세요.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
표정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. 그 불편한 기색이 얼굴의 안면 근육에 그대로 다 그러니까 드러나 버리는 순간에 예. 그것이 또 조금 아까 했던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겠느냐라는 거예요. 청년들한테. 저는 그런 점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죠. 그 뭐 추운 날씨에 또 단식까지 하느라고 고생한다는데 자꾸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좀 안 되긴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특히 그 이 공감 역량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물갈이의 문제뿐이 아니고 네. 지금 공천 개혁 그다음에 그 20, 30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그 이 어젠다 발굴 예.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뒷받침돼야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한 번 뭐 쓴 약이라고 생각하면 뭐 되지 않을까 싶네요. 하나만 예. 짧게 덧붙이면 홍준표 전 대표 말씀하셨길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가 여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당이 회복하기 힘든 수렁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대표일 때도 똑같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뭐 저 문제 제기와 답까지 다 얘기하니까 저는 보태지 않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